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리프트 감마 게인이 YRGB로 구성돼서 Y값만 조절해서 채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밝기 조정을 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로그 휠에 있는 조절 도구들은 오프셋처럼 RGB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조절할 때 채도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겠죠. 자, 실제로 하이라이트를 높이거나 섀도우를 낮춰서 화면의 대비를 증가시키면 화면의 채도 역시 증가합니다. Y값만 조절할 수 없고 따라서 루마 믹스도 없는 만큼 로그 휠의 조정은 밝기 고정 옵션이 적용되지 않아서 움직이는 만큼 밝기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핵심 구조 완전히 다름. 로그 휠은 프라이머리 휠과 달리 RGB 바를 지원하지 않습니다만 미니 패널 이상에서는 로그 휠의 각 RGB 값들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밝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그린 값만을 조절해 보면 밝기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색상의 연속성을 잡는 작업에는 불리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런 이유로 로그 휠은 균형보다 편향을 주고자 할 때 조금 더 유용한 방식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어가지고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휠을 쓸 때 어려운 점 중 하나는 부분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조를 손상할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특히나 미드톤은 과하게 사용하면 개조를 이렇게 뭉치면서 자칫 회색조로 만들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도구나 그렇지만 격한 변화를 주기는 어려운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이렇게 개조를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은 모든 세컨더리 도구들에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구간을 분리한다면 그 분리하는 경계면에서 이질감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하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개인적으로 로그 탭으로 밝기를 조절할 때는 다듬어 준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같이 극단적인 다이나믹 렌즈를 보일 때는 태양의 과다한 노출 오버를 막으려다가 어둡게 찍을 때가 있는데요. 여기서 화면을 밝혀보려고 감마 값을 올려주면 어두운 부분이 같이 딸려 올라가면서 대비가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자칫 밋밋해 보일 수 있죠. 이럴 땐 차라리 게인을 올려줍니다. 그러면 대비가 충분히 생기면서 밝아지죠. 단점은 태양이 너무 날아가 버린다는 점인데요. 웨이브폼에서 보이는 이 선부터 위까지는 태양만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 하이레인지를 0.8 정도로 잡아서 하이라이트만 좀 내려주면 태양에서 노출 오버 되는 부분들을 조금 다듬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차이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해, 달무리처럼 있던 부분들이 그라데이션들이 좀 더 부드러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꼭 여기서 조작하지 않아도 되고 커브에 있는 소프트 클립 같은 기능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표에 다가가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다양한 방식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저는 이런 식으로 리프트 감마 게인에서 다루기 어려운 밝기의 특정 부분들을 다듬는 느낌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처음엔 이걸 어떻게 써볼 수 없을까 고민하면서 세부 밝기들을 막 나눠서 해본 적도 있긴 한데요. 예를 들어 0.2씩 나누어서 1번 노드는 0부터 0.2, 2번 노드는 0.2부터 0.4, 3번 노드는 0.4부터 0.6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0.8부터 1.0까지 5개의 노드를 만들어서 전부 미드톤으로 각 밝기의 영역을 나누어서 조정하려는 노드를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영상에서의 밝기를 정량적으로 나눠서 작업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물론 이런 삽질 역시 실력을 키우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만 지금 말한 부분은 그렇게 추천할 만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헛된 노력. 앞서서 개조가 너무 뭉치거나 찢어져서 생기는 손실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밝기를 다룰 때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밝기보다 색상의 변화는 민감도가 낮습니다. 이런 낮은 민감도를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조금 더 여유 있는 조절 폭을 가진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선 화면에서는 미드톤의 영역을 0.2에서 0.4로 지정을 하고 밝기를 올렸었습니다. 밝기를 움직여보면 조금만 움직여도 개조들이 뭉쳐서 부자연스러운 화면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색상을 돌릴 때는 이런 개조의 깨짐이 덜 보이는 편입니다. 휠에서 거의 끝에서 극단적으로 움직임에도 밝기보다 깨진다는 느낌이 덜 든다는 것들을 보실 수 있죠. 앞서서 로그 휠을 밝기를 다듬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했었는데요. 색상을 다룰 때는 조금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 색을 더하고자 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밝기의 차이가 이렇게 뚜렷하게 날 때는 하늘을 분리하기 위해서 퀄리파이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로그 휠을 사용해서 색깔을 바꿔주는 것이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자, 이 소스는 비트 뎁스에 여유가 있어서 그나마 분리가 잘 되는 편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 자체에도 애를 먹을 수 있고요. 분리한 다음에도 어차피 게인이나 혹은 하이라이트를 움직여서 색을 바꿔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로그 휠에서 끝내버리면 굳이 두 번 작업할 필요 없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략 0.6 정도로만 잡고 하이라이트를 움직여보면 다른 부분에 영향이 별로 없이 하늘 위주로 변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죠. 다만 확실히 화면에서 분리가 쉽다는 것이 보일 때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화면을 꼼꼼히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세컨더리 방식이라는 것이 어느 지점을 한정하는 작업이고 이렇게 구분을 짓는 작업의 특징상 균형보다는 편향을 주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장면에서 하이라이트는 따뜻한 방향으로, 섀도우는 차가운 방향으로 밀어주면 하늘은 더 붉어지고 어두운 부분은 차가운 색감이 돌면서 한난 대비가 더 극대화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사이에 대비를 주기에도 좋은 방식입니다. 효과적. 자, 한편으로 앞서 말한 프라이머리 휠과 조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어두운 부분이 많은 화면에서 특정 느낌을 주고 싶다면 리프트로 색감을 입힐 수 있습니다. 리프트의 특성상 어두운 부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지만 밝은 곳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색감을 더하기 좋습니다. 다만 가장 어두운 부분에 강한 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블랙 밸런스가 맞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서 비현실적인 느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관이 없다면 여기서 보정을 멈추셔도 되겠지만 현실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색감을 추가하고 싶다면 여기서 아주 어두운 부분들은 블랙이 되도록 추가적인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을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이야기한 로그 휠의 섀도우로 잡는 방식 역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퍼레이드와 같이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운데요. 예를 들어 리프트로 따뜻한 방향의 색감을 더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따뜻한 색감이 더해짐과 동시에 퍼레이드 상에서 어두운 부분의 레드는 많이 올라가고 블루는 아예 내려가 버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잡아야 하는 가장 어두운 부분의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요. 원하는 색을 입히기 전에는 블랙 밸런스가 잘 맞아 있었습니다. 각 채널의 어두운 부분들의 높이들이 비슷하게 맞아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죠. 원하는 색을 입힌 뒤에는 이 부분의 균형이 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맞춰주면 되는데요. 리프트로 화면 전체에 영향을 맞췄는데 다시 리프트로 어두운 부분의 균형을 맞추면 보정을 하기 전과 같겠죠. 그렇다고 가장 어두운 부분엔 영향을 줄 수 없는 감마로 균형을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밝은 부분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인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 화면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 특히나 올라가 있는 레드 채널의 어두운 부분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중에 가장 어두운 부분만 맞춰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어디까지 낮춰줄 것인지는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200 정도 선에서 맞춰주려고 하는데요. 밝기 전체에서 5분의 1에 해당하기 때문에 0.2 정도의 로우 레인지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섀도우의 밝기를 움직여보면 개조가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약간의 여유 공간이 있지만 200 근처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조정할 부분은 밝기가 아니라 색상이니까요. 리셋을 하고 색상안을 굴려서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사실상 아까 리프트에서 굴렸던 반대 방향으로 굴려주면 되는데요. 움직이다 보면 어두운 부분이 어느 정도 블랙에 가까워진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화면을 맨 처음 완전 보정하기 전 화면과 비교하면 비교적 어두운 부분을 기준으로 원하는 따뜻한 색감이 들어갔지만 가장 어두운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혀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화면에 색감을 입힐 때 이런 방식들을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차가운 느낌을 더하고 싶을 때도 많이 쓰는데요. 단순하게 리프트만 움직여서 색감을 더한 것보다 그 뒤에 섀도우로 균형감을 잡아준 화면이 현실감도 더하면서 원하는 색감을 추가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용 빈도가 꽤 높은 효과적인 방식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잘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셀렌트! 계속 강조하지만 이런 룩메이킹 작업 이전에 연속성과 균형감에 관한 충분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